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말 겨울은 유난히 좀 추운 것 같고요. 현충일은 사실 이제 인범의 날 그 기념인데 그 누구나 인범의 중요성을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데 치과 의사들은 이제 다 아셨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주학회는 잇몸의 건강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잇몸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 그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연인은 거의 뭐 1,800만 명 이상이 그 잇몸 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 급여 금액이 거의 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병질환 1순위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17회 동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평소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의 약 60%는 임플란트에도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 정도 분들은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90% 정도의 분들은 임플란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실제로 임플란트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임플란트도 열심히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는 이제 좀 나올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많이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3월 24일 잇몸의 날인데 이 3, 2, 4에 대한 의미도 한 번 더 강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학회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널리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이 와서 오늘 갑자기 와서 무슨 인사말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오니까 한마디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선배들이 다 가보고 고문 중에서 제일 늙은 고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주과학회에 가도 그렇고 이제 제일 위에 사람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이 중요한 아끼던 선배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7회 이 잇몸날을 만드는 과정에도 뭐 제가 조금 관여했습니다만 지난 2009년 제정된 잇몸의 날이 올해로 벌써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단은 도문 저명한 노력의 논문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세대의 구강건강관리 문제가 보건의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지난 17년 동안 내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정해 국민들에게 치주질환의 위험성 등 올바른 치과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노고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플란트 사고 관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발표하는 건강한 임플란트를 위한 324 수칙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고령화 사회가 열리는 작은 촉매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잇몸의 날이 보다 널리 인식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한 치아와 건강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치주과학회 회원님 내빈 여러분,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아까 이만석
고모님께서 그 1960년도에 생겼다는데 저를 딱 보면 치주학회의 나이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60년생이니까 이만큼 나이 드는 학회인데 제가 학회를 보면서 치주학회를 보면서 저는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회라는 것은 학문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 여러 단체들 중에서 치주과학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행사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하는 행보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함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 끝에 실천이라는 그다음 국민의 치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대한치주학회 서해양조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 및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 창립 이래 치주질환 관련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치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잇몸의 날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치주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잇몸의 날은 대내외 관심 속에 임플란트 사후 관리와 잇몸 건강이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미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최신 지견은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삶의 질에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그간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를 통해 잇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회의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한치주과학회의 도움을 받아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은 정부의 노력과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잇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를 아끼지 않으신 서해양조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학 대표이사 송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를 통해 잇몸 건강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과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국민들께 이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2025년 잇몸의 날 행사를 준비하신 대한치주과학회 서양조 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국제약은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잇몸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잇몸의 날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갈고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치주의 날 참석을 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속이 얼마나 타는지 오늘 별누나 씨가 얘기했지만 공무원
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참여하는 그 농도가 지려지는 이 시간에 참 기쁨을 누리고 우리 이만석 선배님이 양덕을 후배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높은 체력을 살린 분이라 그 기쁨이 이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만석 선생처럼 저렇게 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오신 사람들이 딴 데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요. 뭐 시점을 늘리고 여기 각 층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쓸쓸해지고 사람 구경도 어려운데 여기만 묻는 정신을 잃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커다랗게 관심을 주고 있는 치주 협회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제는 저 웬만한 나이 먹으면 전부 가서 인프라 더 그래요. 국가에서 잘하는 거죠. 비없는 안시 어제 박수 한번 줘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또 주는데 나한테 와서 얘기가 나 두 대를 그냥 공부를 했다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먹고 사는데 더구나 이 잇몸이 받쳐주는 그 힘이라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그걸 모두 깨닫고 잇몸이 없으면 인플란트가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들의 손끝에 머리 속에 오셔서 국민들이 넓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하나 알게 전해주십시오. 기자 여러분이 그 참여이고 크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뒤에 계신 기자분 중에 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아주 근래에 임플란트를 8개를 식립하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치과계가 굉장히 임플란트를 평실치에 비해서 이제 많이 식립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지금도 현재 보험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정의, 그리고 유병률,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 임플란트의 혜택을 받는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임플란트 제거기 시행됩니다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보편적인 수식으로 자리하는 만큼 단순히 치료 혹은 식립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넘어서 대중 주위 조직을 장기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 치료와 마찬가지로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임플란트 또한 자연 치료와 같이 주변 잇몸의 염증의 주 원인이 세균성 침체이고요. 환자 면역반응도 인명병과 유사하게 당뇨, 흡연,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한국 소비자원 의료분쟁의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치과 부분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분쟁만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의 경우에는 소비적인 문제로 인한 조기 실패보다는 사후 관리의 부재와 관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임플란트 부작용 5건 중 4건이 사후 관리 미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민들은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한국 리서치에서 진행한 면접 설문조사에서는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임플란트 보유 여부에 따라 조사하였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독립변수를 가지고 2,012명의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중에서 임플란트 보유율이 비교적 높은 만 40세 이상 64세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40세 이상 64세까지 1,188명의 조사 대상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14.6%로 이를 우리나라 40에서 64세 인구 2,053만 명을 대비하면 최소 이 연령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300만 명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경험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 2개까지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료 경험률이 33%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트라우먼 그룹이 2020년 연간 보고서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2014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치과의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70% 이상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특수 상황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개수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는 전체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시술 받은 응답자 중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 시술 후 불편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 질환, 즉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에 아까 박승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병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연구 자료와 비교하면 약수치 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가 조사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환자가 느끼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많은 경우 무증상인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불편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염증과 음식물 끼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좌측과 같이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오른쪽처럼 음식물이 조금만 끼어도 통증이 있다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통증이 없던 왼쪽 환자분의 상태가 더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신입 후에 5년 이상이 되면 많은 증후에서 음식물이 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 치료 환자분들이 음식물이 끼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끼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치주질환이나 치아후식증, 더 나아가서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임플란트 치료 후에 그러면 사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 사후 관리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궁금해서 조사를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82.5%가 임플란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사후 관리 실천에서는 조금 의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39.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분이 적은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증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안이 불편하고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 치과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신데요. 파노라마 엑스레이 소견을 보시면은 당연히 아래쪽에 보이는 임플란트 주변에 볼소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부분이 아파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왼쪽 위에 있는 치아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염증으로 치조골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별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도 임플란트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셨고 89.4%에 해당합니다. 이 사진처럼 이게 잘 모르고 계셨다가 치과 정기검진 오셔가지고 치과실을 쭉 닦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래처럼 치과 칫솔이 음식물을 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것처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증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주위 질환으로 이런 추세를 그냥 방치하다가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으로 국민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치과 전문의로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시술받은 치과에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고 가끔 잇몸이 부어서 저희 치과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신입했던 상악전치부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플 때가 저희 치과 오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자연치에서보다는 염증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과 조기 치료가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대세인 AI에게 치과에서 제일 어려운 치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플란트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 많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여기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임플란트 치료 시에 치과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지관리 여부를 3위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잘 어울리게 치료해주고 그 유지 및 관리를 잘 제공하는 치과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검수를 대한치주과학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같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치과 의사들을 저희가 일하는 공부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제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그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해서 연자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치과 의사들 교육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 가이드라인 내용 안에는 그 환자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스스로 관리하는 그 관리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 중에서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2분에 설명했습니다. 말하고 있고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 질환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실패한 임플란트는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그런 질환을, 비가역적인 질환을 얘기하고 있고, 치과 의사들은 저거를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홍보 자료를 만들었고, 치과 의사들에게 그리고 치과학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 유병률이나 환자요인, 임플란트 요인 다 설명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치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합해서 3사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3 나와요. 맞잖아요. 3. 네. 다시 할게요. 3.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2. 1년에 2번 스케일링. 4. 사이사이 시간 칫솔. 예,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임플란트를 훨씬 더 깨끗하게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못 찍으셨을까봐. 특히 대한치주과학회가 제정한 임모메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치주질환의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가 기획한 교육수련기관 대국민 건강강좌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가 제17회 임모메날을 맞이하여 학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서양조 대로. 네, 큰 박수로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 좀 봐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물론 사명감도 있고 하긴 하지만 항상 환자들을 보고 이제 치료할 때 그분들이 질환이 치료되고 생활에 복귀했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고 사실 되게 공로 삼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래 하던 일이라 저보다 더 힘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상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음양통합보건시설 내용은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대한치주과학회 서울 양조.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봐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 3년간 지내면서 사실 관심이 좀 떠 있었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전역하고 나서도 몸 건강 관련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14일 숫자를 활용한 생활지침인